열심히 공부하나 보다 이렇게 옆에를 보면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어. 맨날 기숙사에 핸드폰을 두고 학습실로 갔었어. 사실 영재학부 친구들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노력하라고 할 것 같은데 노력하라고 하는 친구들 잘 이해가 안 되고 나 정도는 돼야 노력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영재학교 입시를 넘어와서 영재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려고 하는데, 선별된 영재들이 모인 영재학교잖아. 재능파가 있고 노력파가 있잖아. 본인은 어떤 과라고 생각을 해? 난 진짜 100%의 노력파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학원에서도 방학에 약간 다음 학기에 할 내용 같은 것들을 먼저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방학 수업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듣지 않아. 어쨌든 학기 중에 한 번 더 하니까 수업으로도 듣고 또 뭐 직전 보충 이런 걸로 듣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듣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나는 수업 듣고 복습하고 막 백지 같은 데다 다시 써주고 막 이런 거까지 할 정도로 진짜 방학에는 수학 과학에만 미친 듯이 막 복습하고 노력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저녁에 수업을 듣고 자습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나는 그때 시간 관리를 되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맨날 기숙사에 핸드폰을 두고 학습실로 갔었어. 나 스스로 약간 통제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쉴 때 잠깐 기숙사 가서 다시 핸드폰 보고 돌아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관리도 하고 그런 걸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 같은 동기지. 들었을 때 어떤 것 같아? 아, 나 이건 몰랐는데. 지금 처음 아는 처음 사실이야. 들은 얘기였어. 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수학 쪽에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노력파라고 생각을 많이 해. 사실 영재학부 친구들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노력하라고 할 것 같은데 노력하라고 하는 친구들 잘 이해가 안 되고 나 정도는 돼야 노력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학습지나 이런 거를 최대한 완벽하게 숙제를 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누군가가 화두를 던지면은 그게 교과서 어디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고, 그 페이지에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옆에 밑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답 뭐였는지 이런 거 다 기억이 나고. 약간 각주까지 다 외우는 스타일이야. 외우려고 외운 건 아닌데 어. 교과서를 보다 보니까 약간 스캔 뜨듯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근데 약간 영재학교 친구들한테 음. 흔히 나오는 풍경이야. 맞아. 약간 그게 약간 영재고식 겸손 같은. 약간 저는. 나는 똑똑하고 난 엄청 노력했다. 약간 이게 흔히 나오는 풍경이기는 해. 아니면 약간 스스로도 약간 나 재능이야 약간 이런 친구들도 물론이. 그 자습실 보면은 옆에가 좀 조용할 때가 있어. 정말 열심히 공부하나 보다 이렇게 옆에를 보면 이제 체스하는 친구들이 있어. 얘들 누군지 알아? 보면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체스는. 체스. 근데 막상 이제 수학 시험 같은 거 보니까 얘들 나보다 잘 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가끔 이제 좀 이제 현타가 올 때가 있어. 그런 친구를 보면서 이제 나는 이제 노력파구나. 사실 하는 게임도 막 다른 게임이 아니라 체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너무. 그러면 영재학교 내에서도 이제 자연대 혹은 공대가 좀 나뉘는 게 있는지. 유찬이 형이랑도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자연대를 간 친구들의 특징은 그 인물을 얘기하면은 그 분야가 키워드로 튀어나와. 얘 이렇게 얘기하면 걔 수학 잘하네. 걔 하면 얘 물리 진짜 잘하네.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들이 대부분 자연대로 다 가는 것 같아. 아까 말했던 그 체스 친구 있잖아. 그 친구도 지금 자연대를 다니고 있고. 학과가 혹시? 수리과학. 수학 정말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수학과 다니고 있고, 물리 천문학부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이제 고등학교 때보다 혼자 이제 막 그리피스 전자기학 파인만 그 빨간 책 있잖아. 그런 거 혼자 차가 해가지고 읽어보고,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자연대로 가더라고. 난 파인만 빨간 책을 여기서 듣게 될 줄 몰랐어. 뭔가 훨씬 특색 있는 애들이 자연대, 그리고 그게 아닌 친구들이 대부분 공대, 약간 이런 식으로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일단 영재학교 내에서도 사실 상위권 내신을 유지한 케이스잖아. 내신을 유지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좀 궁금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 붙었으니까 중학교 교육과정마저 나는 이수하지 못하고 간 거잖아. 그치. 일찍 그러다 갔으니까. 보니까 진짜 나처럼 조기 졸업한 친구들이 다 얘기했던 건데, 국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 나한테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막 인문 과목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수학이랑 과학 과목, 이게 인문 과목이 좀 낮은 거를 끌어올린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 오히려 수학 과학에 되게 치중해서 공부를 하고, 인문은 약간 못 받지만은 말자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 이제 수과학으로 전국 탑인 학생들이 모인 영재고잖아. 한 자릿수 등수를 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혹시? 영재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은 진짜 완전히 서술형, 풀이 과정이 틀리면은 감점 당하고 약간 이런 시험이라서 시간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 요구되는 핵심 부분까지 정확하게 써야지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저 풀이도 다 써야 되고, 당연히 실수해가지고 답이 틀리면 답 점수가 없잖아. 그지. 그치.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사실 신경 써야 되는 말이 안 되는 시험인데, 사실 나도 첫 시험 때는 수학이 그래서 그렇게 성적이 높지 못했어. 왜냐하면은 마지막 두 문제인가 한 문제를 아예 그냥
못 쓴 거야. 그 이후에 아 이게 빨리 쓰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문제만 딱 봤을 때도 아 이거 어떻게 푸는 문제라는 게 나올 정도로 약간 흐름을 읽는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 이건 어떻게 푸는 문제다 하고 흐름이 나오게끔 약간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렇게 플로우를 탈 수 있게 이제 그렇지. 대학 와서 보면은 진짜 신기한 애들인데 나는 문제를 보면서 이건 내 전공 근데 난 모르겠는데 약간 이러고 있는데 옆에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냥 딱 보면 이거 이렇게 푸는 거다 하면서 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나는 사실 이제 다른 친구들은 좀 어릴 때부터 수학과학 쪽에만 좀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사실 뭐 영어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두루두루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사실 수학과학은 성적이 막 엄청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었는데 인문 과목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만점을 유지했었어. 3년 내내 만점.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버그인가?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는 다 놀라. 그러다가 후반에 되면은 학점 물어보지도 않아. 몰라지도 어차피 만점이야. 않아. 어차피 어차피 만점이야. A뿔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 대부분. 그러면 이제 국어, 영어 같은 인문 과목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또 이제 인문의 왕자를 차지한 남자 전기 유찬이가 말해준다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전체가 거의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 수행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뭐 글짓기나 아니면 조별 활동이라든지. 근데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 결국에는. 근데 이제 프로젝트한 걸로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시험 2주 전부터 되게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되게 속성으로 가르쳐. 정말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서 가르치듯이 이 단어가 뭘 상징하고 이게 뭐 어떤 의도에 쓰여졌고 이런 거를 정말 사삭 한 다음에 2주 뒤에 바로 딱 시험 보는 거야. 키워드 채점식으로 해가지고 수업 때 했던 내용 정말 완벽하게 숙지 안 하면 감점 많이 당하고 그런 시험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좀 내용을 확실히 머릿속에 빠르게 집어넣는 능력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 사실 뭐 사회나 역사 같은 거는 내용 숙지만 잘하면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고 영어는 약간 까다로운 중학교 내신 시험 같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이제 중학교 때 본문 암기 같은 거 하잖아. 맞지 그치? 맞지. 이제 핵심적으로 그 지문에서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단어들이나 그런 거 이제 빈칸 뚫어놓고 쓰라고 하던지 문법 같은 것들 이제 A, B, C, D, E, F, G 문장 여러 개 써놓고 문법적으로 틀린 걸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거 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 영어는. 자 그럼 주변에 워낙에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좀 슬럼프가 오거나 방황하거나 그랬던 적은 혹시 있어? 정보 공부를 처음에 하면 대부분 문제풀이 쪽을 먼저 공부를 해. 나는 이걸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공부를 했어서 초반에는 내가 약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느낀 게 이게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빠르지. 제껴버리는 거야 나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좀 내가 막 잘하는 거 아니었고 그냥 빨리 한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좀 슬럼프가 많이 왔는데 그래서 문제풀이 이런 쪽을 좀 하려다가 거의 버려버리고 이제 정보에서도 되게 다른 여러 노선들이 있단 말이야. 인공지능 연구하는 그런 노선들도 있고 막 서버 이런 거 하는 노선들도 있는데 이제 나머지 노선들에만 막 연구를 한다던가 집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친구들보다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약간 이걸 극복을 했었던 것 같아. 선택과 집중으로 딱 해서.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버려버렸어 그거는. 나는 이제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되게 잘 나왔어서 사실 전교 5, 6등 정도 했었는데 그때 학기에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만을 좀 했던 것 같아. 사실 내가 수학을 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쪽도 좀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 물리는 시간 투자를 좀 덜 해도 사실 내용이 많진 않으니까 내가 잘 풀면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학기 때 수학을 이제 대차게 망하고 앞에서 그걸 망쳐버리니까 또 이제 멘탈이 좀 나가잖아. 뒤에 시험도 좀 망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다 열심히 하는 게 낫겠구나 해가지고 2학년 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복구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올렸지. 약간 나랑 좀 비슷한 스토리인 게 그 이제 중간고사를 한번 이렇게 펑 망쳐놓고 와 이대로 하다가 나 대학 못 간다 해가지고 와 공부해서 결론적으로 학기 말에 마무리를 잘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좀 겹쳐 보여서. 맞아. 그러면 영재학교는 과목 편성이 이제 1, 2학기까지는 공통 과목으로 그다음에 3에서 6학기까지는 선택 교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선택 교과를 이수했던 것들이 좀 대학에 가서 도움들이 많이 되고 있어? 정말 도움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공대를 들어오면은 이제 일반 물리학이나 기본 미적분학 같은 것들을 배우잖아. 특히 이제 물리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할리데이라는 교재로 이제 했었는데 완전 똑같은 책을 쓰더라고. 사실 그냥 거의 뭐 수업 안 듣다시피 했었고 수학도 이제 3학년 때 미적분학 들었던 내용이 좀 겹치는 게 많아서 1학년 때는 전체적으로 좀 공부를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때 졸업하려면 들어야 되는 학점이 있는데 그 학점을 오버해서 미적분학 2랑 객체시장 프로젝트 뭐 이렇게 과목을 들었었는데 특히 이 미적분학 2라는 과목이 서울대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내용을 사실은 똑같이 했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론 시험 볼 때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긴 했는데 더 좋았던 거는 서울대학교 고급 수학이라는 제도가 있잖아. 고수. 좀 더 나아간 부록 그치.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처음 그 내용들을 배우는 친구들은 부록 내용까지는 완전히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교수님이 딱 수업하실 때 그거 들으면서
다 바로바로 이해가 좀 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나중에 막 이제 전공 과목을 하면서 좀 이렇게 다시 보고 해야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확실히 그런 거를 좀 알고 가면은 좀 적응하기가 되게 쉬웠겠다. 맞아. 대학 다녀보니까 이제 전기과, 그다음에 컴고 선택을 좀 어떻게 잘한 것 같아? 다녀보니까 좀 어때? 근데 우리 학교 전기 같은 경우는 정식 명칭이 전기정보공학부잖아. 그렇지. 이제 전기 쪽도 있고 지금 아무래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반도체 쪽이랑 인공지능 이런 뭐 빅데이터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되게 전문적으로 입지가 탄탄하신 교수님들이 다 우리 과에 계시거든. 과학기술부 장관을 맡고 계신 분도 저희 과 교수를 하다가 이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일단은 과학계에서 좀 탄탄하구나 그런 자부심은 좀 있는 것 같고 내 일자리 하나 정도는 있겠구나 그렇지.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 콩공 유찬이는 그러니까 2학년 수업 말고도 좀 뒤에 수업 몇 개를 당겨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자체가 그래도 되게 탄탄하게 진행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되게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동아리도 이제 특히 같은 목표를 어쨌든 갖고 같은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아리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뭔가 되게 오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다들 공대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좋습니다. 이공계 여러 진로를 고민 중인 후배들에게 좀 한마디 이렇게 선배로서 해줄 말이 있다면? 뭔가 선배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뭔가 거창하지. 그래도 누구보다 약간 이공계 쪽 진로를 되게 흥미를 갖고 또 즐기면서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나도 학교 졸업하고 나서 큰 성과를 거둔다던가 뭐 이럴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런 확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결과를 보지 말고 과정을 보면은 난 굉장히 즐기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본다면은 시험 공부할 때 막 공부하다가 갑자기 야 이거 재밌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애들 있다. 그런 포인트들이 하나씩은 꼭 맞아, 있다. 맞아. 그러니까 나도 특히 그런 거 많이 느끼고 뭔가 나중에 불확실한 미래들에 대한 걱정들은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 과정을 보건대 굉장히 재밌고 성취감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그 준비 기간에 했던 노력들이 다 큰 재산이 돼서 돌아오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 그걸 한다는 그 과정 자체가 뭐 무의미하지 않고 유용한 도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너무 멋있는 선배인데. 이어지는 얘기일 수 있는데 결국에 질문을 던지려면 약간 좀 포괄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질문을 던지려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식을 쌓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매사에 좀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그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 나중에 다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채널의 약간 공식 질문 같은 건데 공부란 무엇이라고 생각해? 나는 사실 그러니까 입시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할 때는 뭐 정말 근본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험을 잘 보는 걸 가장 주 목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부는 임기응변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한 과목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 다른 과목에서 좀 겹쳐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같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좀 포커스가 다를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내용이 시험에 어떻게 응용돼서 나오는지도 좀 다르잖아. 어떻게 내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좀 맞춰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고등학교 또 뭐 중학교나 이런 입시 쪽에서 공부가 나한테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해와 정리라고 생각을 해. 내가 최근에 인공지능 공부하면서도 알게 된 사실인데 사람이 뭔가를 기억할 때 지도에 배치하듯이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웠을 때 그거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지금껏 내가 배워온 흐름에서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만 더 기억에 잘 남고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한테는 그래서 사실 공부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읽고 완전히 이해하고 그 순서를 계속 반복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정리해내는 것이라고 나는 공부를 생각을 했어. 둘 다 오늘 아주 명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가 할 말이 없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 우리 가위바위보라도 할까? 누가 먼저 시작할지? 그러니까 마지막은 공평하게 가위바위보.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먼저 할래 나중에 할래? 나중에 보니까 부담이 좀 심하네.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게. 오케이. 오히려 항상 사실 자소서 같은 거 쓰면은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특히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사업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으로 보여. 그래가지고 뭐 약간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라던가 혹은 인공지능이라던가 이런 거 되게 열심히 연구하면서 뭐 물론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전규재.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어디 가서도 일단 멍청해 보이지 않는 어떤 주제가 나와도 내가 좀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좀 두루두루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커리어를 나중에 쌓아가는 과정에서 나만의 이제 경력들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과 좀 차별화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또 이제 결과적으로 내 가치를 올리는 거니까. 그렇지.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를 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내가 2023년 작년 시작할 때 세웠던 나의 모토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자였거든. 맞아. 이게 이렇게 겹치. 그러네. 신기하다.